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중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네요. 이 비가 지면으로 떨어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중력의 영향이겠죠. 그런데 저희가 만류인력식을 이제 이런 식으로 배우지만 왜 질량에 비례해야 하는 걸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이제 제가 속한 과 단톡방에 한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학생이 강사에게 질량이 클수록 중력이 큰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질량이 있으면 끌어당긴다를 전제하면 중력은 질량에 비례한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저는 이 말을 보고 이제 다이버전스 시어럼이 생각이 났고, 오늘은 그걸 주제로 여러분께 이 정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전자기학에서 등장하는 이러한 식이 있는데, 이제 이 식이 오늘 다룰 내용과 관련이 있는 식이 되겠고요. 제가 오늘 강의를 찍을 때 참고한 책은 스튜어트 씨가 쓰신 칼큘러스라는 책입니다. 제가 미적분 공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은 책이고요.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다이버전스 시어럼을 증명할 때 한 가지 큰 가정을 깔고 들어가는데요.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증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버전스 정리는 무엇이냐? 먼저 식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뭔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야 저희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x, y, z라고 했을 때 이게 아니네요. 이렇게 뭐 웅덩이 같이 생긴 d가 있고, 얘 위로 어떤 도형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친구는 잠시만요.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네. 그러니까 어떤 케이크 같이 생긴 이 3차원 도형이 있는데요. 속이 채워져 있는 겁니다. 속이 막 차 있는 건데, 저희는 이 속이 차 있는 케이크 범위 내에서 이 값을 적분을 하고 싶은 건데요. 이제 얘는 쉽게 말해서 뭘 의미하냐? 뻗어나가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델 도트 f의 xyz에서의 값은 이 점에서의 뻗어 f라는 벡터가
얼마만큼 다이버지 하냐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할 때는 델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긴 연산자인데요. 그러니까 각 성분이 미분 연산자인 벡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디퍼런셜 오퍼레이터인 벡터 이고요. 그래서 F를 흔히 PQR이라고 하는데 얘네 둘을 내적을 하면 될 F는 round PX, round QY, round RG라고 합니다. 이제 물리학과에서는 이걸 쓰기 귀찮으니까 막 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P1, P2, P3라고 하고 YZ를 X2, X3라고 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아인슈타인 노테이션으로 축약해서도 쓸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 할 증명할 식은 어떻게 되냐, 라운드가 아니라 인테그랄 요 녀석들을 적분을 했더니 지역 2에서 region 2에서 적분을 했더니 또 이걸 설명해야 되네요. surface integral을 설명해야 되는데 얘는 뭐냐면 이제 어떤 surface를 잡았을 때 걔와 F가 이루는 각도를 고려해서 그러니까 F라는 어떤 벡터 필드가 있을 때 이 서페이스를 통과하는 어떤 속도에 관련된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니까 F라는 게 뭔가 질량을 가진 어떤 유체의 속력이랑 관련된 물리량인데, 그것이 서페이스의 수직한 방향으로 얼마만큼 투과를 했느냐, 그런 걸 계산하는 양이고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F가 얼마만큼 빠져나가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얘는 발산하는 정도고 얘는 발산하는 정도를 다 더하니 빠져나간 양이 되었다 라는 이제 자명한 식이 되는데요. 이제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round P, round X를 그러니까 하나만 잡고 적분을 해볼 건데요. 이 책에서는 얘를 가지고 적분을 했네요. 왜냐면 우리가 XY 평면에 익숙하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이 리전 1을 제가 E에 대한 가정을 말씀 안 드렸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있거든요. Simple Solid Reason. 얘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나중에 어떤 테크닉을 통해서 일반화를 시킬 건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라는 예를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 우리가 다루기 쉬운 예를 먼저 생각하겠다. 지라는 예가 어떤 두 개의 사이에 있는데 u1과 u2는 각각 x, y에 대한 함수이다 라는 얘기고요. x, y.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얘를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리면 이게 g equal u1, 윗면이 g equal u2가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 적분은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u1, u2 round g에 대한 적분에다가 da는 이제 여기에 미소 면적이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u1, u2가 있을 건데, 요 사이에 얘를 이제 적분을 하는 거죠. 걔에 대해서 이 값을 적분을 하는 거죠. 제가 d를 빼먹었네요. d. 그래서 얘를 적분을 하면 d에 대해서 r, x, y, u2 빼기 r, x, y, u1, x, y가 됩니다. 왜냐면은 얘를 적분하면 단순히 r인데 u2와 u1을 대입을 해야 되고, u2와 u1은 x, y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다시 적분한 것이 뭐랑 같을 것이냐 생각을 해보면, 얘에서 나올 것이 이게 벡터와 미소 면적을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고, 이게 f라는 녀석을 이렇게 성분을 보면은 r, e3와 n이 만나서 r, e3, n, ds 얘가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얘네 둘이 같은 걸 이제 보이면은 되는 건데요. 그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S라는 녀석이 크게 3개의 유니언입니다. 이게 밑면을 뭐 S1, 윗면을 S2, 이제 옆면을 S3를 했을 때 옆면은 D에서 그냥 위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옆면의 벡터는 노멀 벡터는 이렇게 수평적입니다. 호리존틀하고, 따라서 n과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호리존틀 하고, 따라서 n과 E3, 그러니까 뭐 Z-het이든 K든 편하게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여간 Z축과 평행한 이 단위 벡터와 수직이기 때문에 얘는 vertical하고 얘는 horizontal하기 때문에
이제 서페이스 S를 S1과 S2, S3 옆면, 아랫면, 위에면 이라 했을 때 얘는 n.e3가 0이다. 그래서 얘는 S1과 S2밖에 안 남는데 더하기 S2 and ds. 이제 여기서 어떻게 했는지 잠깐. 오케이.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E3랑 N이랑 내적을 하면 이게 서페이스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기울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어떡하지? 하지만 내적하면 코사인 세타가 나오고, 왜냐면 둘 다 유닛 벡터이기 때문에 크기가 1입니다 1 AB 코사인 세타 해서 코사인 세타가 나오고, 얘랑 서페이스의 미소 면적이랑 곱하면 이 미소 면적을 정사용했을 때 이 DA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이 그냥 DA가 되고요. 단지 주의해야 될 것은 얘는 다운워드, 그러니까 아랫면이기 때문에 아래를 향하고 있고, 얘는 얘가 아니라 노멀 벡터죠. 얘는 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DA, 얘는 플러스 DA, 그리고 리즈는 D로 바뀌겠죠. 해서 D에 대해서 RDA인데 얘는 S2는 U2를 따르고 얘는 G 값이 U1을 따르기 때문에 U2 빼기 U1 DA가 되는 것이죠. 그럼 위에 식이랑 같아지죠. 오늘 설명은 좀 지저분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가지 성분에 대해서 증명했지만 나머지 성분도 같은 방식으로 할 수가 있고, 우리는 가장 간단한 심플 솔리드 리즌에 대해서 증명을 한 거지만, 얘를 이제 깍두기처럼 이어붙이면, 그러니까 원래 무가 있는데 무를 막 잘라서 그 각각의 깍두기에 대해서 이와 같은 가정을 해서 더해주면은 더 일반적인 솔리드 리즌에 대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증명을 다 한 게 되는데요. 식을 살펴보면 dv는 d타우라고 쓰기도 합니다. 라운드 2가 S일 때, 그러니까 리즌 1에 대한 서페이스가 S일 때 그의 서페이스 인테그럴과 같다. 근데 이제 전자기학 얘기로 넘어가면 이 일렉트릭 필드가 마치 벡터 필드 F 역할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 값이 이게 이제 쿨롱 상수고요. 거기에 R제곱분의 Q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R제곱분의 Q라는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가 많으면 걔네를 미소전화 DQ로 쪼개서 이걸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그런 식인데 우리가 얘에 대해서 이제 값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이거까지 하면 양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계산은 다음 시간에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계산을 하면은 이게 입실론 제로분의 Q가 나오고,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바는 전기장은 결국 이 Q가 만든다. 전기장의 발산하는 정도는 전하의 크기가 결정하고, 이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중력 또한 이제 제 친구가 가정한 것이 질량이 중력을 만든다. 그 말이 요거겠죠. 질량이 중력을 만든다면, 뭔가 비례하는 양이라면 이것 또한 이것에 비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은 좀 어려워서 저도 강의가 그렇게 쉽게 설명하진 못했던 것 같은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더 간소화시켜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쉽게 계산하는 법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싱쿠얼러.